안녕하세요. 미래에 계신 여러분, 프로젝트 반추입니다. 지금 이곳은 2022년 10월 30일 일요일이고요. 오늘의 반추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이슈를 보시겠습니다. 첫 번째 이슈는 국가 애도 기간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태원 참사에 애도를 표하며 국가 애도 기간을 선포했습니다. 오늘이 10월 30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대국민 담화를 진행한 윤석열 대통령은 어젯밤 헬로윈을 맞은 서울 한복판에서 일어나서는 안 될 비극과 참사가 발생했다. 불의의 사고로 돌아가신 분들의 명복을 빌고 부상 입은 분들이 빨리 회복되기를 기원한다. 아울러 소중한 생명을 잃고 비통해야 할 유가족에게도 깊은 위로를 드린다. 정부는 오늘부터 사고 수습이 일단락될 때까지 국가 애도 기간으로 정하고 국정의 최우선 순위를 본건 사고의 수습과 후속 조치에 두겠다. 장례 지원과 아울러 가용 응급 의료 체계를 총가동해서 부상자에 대한 신속한 의료 지원에 만전을 기하겠다. 라고 밝혔습니다. 두 번째 이슈는 책임 소재입니다. 이태원 참사와 관련된 소식으로 모든 언론사가 집중된 가운데 해당 사고를 누군가가 책임져야 한다는 관점의 의견들도 계속해서 대두되고 있습니다. 사람들끼리 모여 있다가 넘어져서 아무도 예상할 수 없는 사고가 발생한 것이지만 많은 인파가 몰릴 것을 알았던 만큼 경찰이 적절히 배치되어야 했다는 의견도 적지 않은 상황인데요. 책임 소재를 묻기 어려운 사고가 발생한 만큼 이를 바라보는 사람들의 관점도 매우 다양하게 공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세 번째 이슈는 신원 파악입니다. 이태원 참사로 인한 사망자가 154명으로 증가했으며 경찰이 이 중 153명의 신원을 파악해 유족에게 사고 사실을 전했습니다. 피해자 중에는 20대 여성이 비교적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외국인 사망자 역시 26명이나 발생했습니다. 심정지 상태로 이송된 부상자들 중 사망자로 전환된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사망자 수가 조금씩 늘어나고 있으며 현재까지의 규모만으로도 2014년 304명이 희생된 세월호 참사 이후 국내에서 가장 큰 규모의 인명피해 사고라고 합니다. 다음은 날짜별 테마를 보시겠습니다. 오늘은 30일이고요. 30일의 테마는 시청률 순위입니다. 주간 시청률 순위를 보시겠습니다. 먼저 지상파입니다. 1위는 KBS2 삼남매가 용감하게, 2위는 KBS1 내 눈의 콩깍지, 3위는 SBS 미운 우리 새끼, 4위는 KBS2 태풍의 신부, 5위는 KBS2 1박 2일 시즌4, 6위는 SBS 1000원짜리 변호사, 7위는 KBS1 KBS 뉴스9, 8위는 KBS1 우리말 겨루기, 9위는 KBS1 인간극장, 10위는 KBS1 전국 노래자랑입니다. 다음은 종합편성을 보시겠습니다. 1위는 TV조선 화요일은 밤이 좋아 일부, 2위는 JTBC 히든싱어 7, 3위는 JTBC 뭉쳐야 찬다 2, 4위는 TV조선 국가가 부른다 일부, 5위는 TV조선 뉴스9, 6위는 TV조선 화요일은 밤이 좋아 2부, 7위는 JTBC 톡파원 25시, 8위는 TV조선 국가가 부른다 2부, 9위는 MBN 우리들의 쇼10 2부, 10위는 TV조선 강적들입니다. 다음은 케이블입니다. 1위는 TVN 슈룹, 2위는 TVN 벌거벗은 세계사, 3위는 TVN 유퀴즈 온 더 블럭, 4위는 SBS 플러스 나는 솔로, 5위는 TVN 월수금 화목토, 6위는 TVN 바퀴 달린 집 4, 7위는 TVN 코미디 빅리그, 8위는 TVN 블라인드, 9위는 MBC 에브리원 어서와 한국은 처음이지, 10위는 TVN 놀라운 토요일입니다. 이제 여담 시간입니다.
오늘의 여담 주제는 국가 애도 기간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윤석열 대통령이 국가 애도 기간을 선포하고 유가족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한 가운데 일각에서 해당 조치의 필요성에 대한 의구심을 드러내는 목소리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많은 젊은이들이 목숨을 잃은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한 것은 맞지만 이걸 국가 단위로 무언가 세금을 써서 이렇게 한다는 것에 대해서 어떤 자연스러운 애도를 하는 게 아닌 강제로 기간을 정해서 조기를 개항하고 공무원들 애도 리본도 착용하게 하고 그런 강제적인 느낌으로 애도를 하게 만드는 게 과연 옳은가? 이런 목소리가 적지 않습니다. 세상에 중요한 죽음과 중요하지 않은 죽음은 없고 다 안타까운 죽음인데 어떤 죽음은 특별하게 여기고 어떤 죽음은 그냥 보내도 되는 그렇게 여기는 것 자체가 좀 다 같이 고민을 해봐야 되는 주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왜냐면 이번에 이 사고가 나고 나서 놀러가서 죽은 사람을 뭘 이렇게까지 하느냐 라는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았는데 그 얘기는 제 기억으로 세월호 때도 나왔던 얘기였거든요. 놀러가다 발생한 교통사고인데 뭘 어떻게 하느냐. 하루에 한국에서 죽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약간 이런 비판도 존재하고 또 싸움으로 번지고 이러다 보니까 우리가 정말 발달된 첨단 기술을 누리는 세상에 살고는 있지만 죽음을 다루는 자세에 대해서는 아직 좀 미숙한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뭐 충분히 이런 조치를 할 정도로 슬픈 일이다 라는 주장도 공감이 되고 또 과하게 조치를 취하는 것 같다라는 그 마음도 이해가 되고 어떤 분은 5명 죽었으면은 그냥 죽은 사람들 손가락질하고 끝냈을 텐데 많은 사람이 죽으니까 분위기가 다르다 이런 말씀도 하셨는데 하여튼 참 아직 유가족들은 실시간으로 고통받고 있고 이제 막 사망 소식을 전달받아서 상황을 미처 다 받아들이지도 못했는데 사람들은 이 사고에 대해서 너무 빨리 이런 사회적인 논쟁을 굉장히 미성숙한 방식으로 시작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어제 그 밤에 소식을 듣고 도저히 잠을 이룰 수가 없어서 새벽 4시 반까지 유튜브로 막 관련 뉴스를 보다가 자게 됐는데 그 새벽에는 어제 밤부터 이어지는 그 상황이 실시간으로 벌어지고 있었으니까 공식적인 뉴스 화면은 다 모자이크 처리가 돼서 나왔는데 일반인들이 업로드하는 영상이나 쇼츠 같은 것들은 모자이크도 없고 그 끔찍한 모습들이 다 생생하게 담겨 있었는데요. 뭔가 그 모습들을 봐서 그런지 더 실감이 확 나고 진짜 정신적으로 좀 힘든 하루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다음은 오늘의 날씨입니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기준 낮 최고 기온은 21도, 최저 기온은 8도였습니다. 오늘은 이만 마치겠습니다. 오늘 하루 모두 수고 많으셨고 10월 30일이 생일이신 분들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미래에 계신 분들 모두 과거를 거울 삼아 지혜로운 미래를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